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 영화학과 교훈교수로 있는 이훈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민족, 민중, 민주의 이 삼민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2017년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 영화들을 좀 세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 질서와 화합의 장르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는 이 질서의 장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민족, 민중, 민주의 삼민주의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민주의 프레임은요,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이 반대한민국 프레임이자 친북, 종북 프레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영화들은요, 대한민국 이 전통성과 이 정체성을 해하는 문화 테러 같은 영화들입니다. 이제 거론되는 영화들을 문화 안보 리스트라 생각하시고 이 관람을 이제 보이콧 하시기를 추천하는데, 어차피 선택은 자유이시고요. 보고 판단할 권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삼민주의 프레임, 이게 삼민주의 영화는 한마디로 문화 테러입니다. 그래서 이 삼민주의 영화들이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좌파 정권 창출이 목적입니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친북 정권 창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둘째는 만약에 이제 정권에 대한 창출 실패를 좀 대비한 일종의 어떤 보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좌파 세력에 대한 어떤 유지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이익이 이제 세 번째 목적이고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 허상의 어떤 민족, 민중, 뭐 민주 개념을 상품화한 감성팔이 영화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 테러는요, 사회 분열을 먹고 자랍니다. 영화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문화 테러는 이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 테러를 테러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은 어느새 이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또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제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문화 소비자인 국민은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지지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또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또 기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이 친북 종북의 선전선동에 속수무책으로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족 프레임부터 민중, 민주의 이제 이 프레임들의 영화들, 특히 이제 2017년 라인업이 되어 있는 영화들을 이제 한 편씩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좀 잘 들어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특히 영화계가 얼마만큼 이 자편향되어 있고 작용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 프레임의 영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프레임은 이 친일대 반일의 이 코드를 가지고 이 반일 정서를 좀 조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반공대 분단의 구조를 가지고 이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민족 의식을 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 친일대 반일에 대한 어떤 영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눈길이라는 영화입니다. 194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위안부를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데, 기양이라는 영화가 이제 358만 명의 이제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제 그 유사 영화로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룹은 이제 20대 여성들입니다. 비슷한 영화가 이제 어폴로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도 이제 3월 16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중국, 필리핀 이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 또한 그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좀 찾아가서 좀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좀 큰데요. 군함도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올 7월에 이제 개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함도에 진용된 후 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고 있고요. 이 제작비가 2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려면
이제 관객이 한 800만 정도가 들어와야지만 이제 본전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는 일본 언론 측에서 특히 이제 뉴스포스트 세븐이라는 이 신문사에서 강제 연행이라든지 아니면 차별 대우 등 이 영화 군함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개봉 시기 좀 되면은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함도 같은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선을 맞이해서 이제 선거용 기획 영화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군함도에 이제 26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12월 대선이었으면 이게 좀 잘 작동이 됐을 텐데 5월 대선이 되는 바람에 이후에 이 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지수로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입니다. 김구 선생이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한 죄로 인천 감옥소에 수감된 청년 김창수가 미결 사형수에서 독립운동가 대장 김창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작년에 덕혜옹주만큼의 역사 왜곡 문제가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 살해범을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 없는 좀 시나리오고, 이 백범일지도 지금은 백범 선생님 자신이 좀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라든지 재고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장 김창수는 동학이나 이 항일 운동에서 모두 밝혀진 자료들이 있는데도 어쩌면 좀 억지 애국 마케팅을 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 민뽕 영화 컨셉이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엄복동이라는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자전거 경주에서 일본 선수들과 겨뤄서 우승한 이 자전거 영웅인 엄복동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이준익 감독이 이제 작년에 이제 동주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박열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일제 강점기 당시에 무정부주의 단체였던 흑도회를 조직한 독립운동가이자 일본 왕세자 히로히토를 폭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박열의 어떤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배경의 이 반일 정서 프레임들은 시대 정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반일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적용시켰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의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각자의 어떤 해석들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과연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 과거의 어떤 시대 정신이 지금 오늘날의 어떤 미래를 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좀 깊게 좀 성찰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이렇게 반공 분단 영화들인데요. 공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개봉이 됐죠. 그래서 벌써 781만 명이 이제 봤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감성적 민족주의 분단 영화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못나고 진짜 못난 대한민국 형사, 그리고 멋있는 북한 형사의 공조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시대착오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그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썼던 윤헌호라는 작가가 썼고요. 공동 프로듀서로 있는 이모 씨는 이 골수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건 이걸 윤재곤 감독이 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CJ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배급을 했는데,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러시겠죠.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놓고 이 북한 사회를 좀 찬양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 영상 콘텐츠들이 이제 북한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영화도 이제 북한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랬을 때 그 시선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참 끔찍합니다.
음, 다음 영화가 이제 강철비란 영화입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감독이죠. 양호석 감독이 만들고 있는 영화인데요. 내용을 보면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공존하는 어떤 남한의 정권 교체기에 이 쿠데타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은 이 북한 최고의 권력자가 남한으로 숨어들게 되면서 이 한반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남북한의 비밀 첩보 작전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와 유사한 영화가 이제 VIP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VIP가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되고요. 그를 쫓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그 미국 CIA나 아니면 대한민국 특별수사팀 그리고 국정원 등이 주체로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웅적 묘사는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 윤종빈 감독의 이제 공작이라는 영화입니다. 공작이라는 영화는요, 1990년대 중반 최초로 북한의 핵 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측으로 잔입한 남한 첩보원과 그를 둘러싼 남북 권력층 간의 첩보전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유의 어떤 민족의식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보면 이제 민중 프레임인데요.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 그래서 반정부, 반기업, 반사회, 반미정세의 어떤 이 반체제 사상을 조장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좀 세부 주제로 좀 나눠서 보면요.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이제 자백 같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작년 10월 13일 날 개봉이 됐고요. 영화는 이 뉴스타파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백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의 목적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선동입니다. 이 영화는 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 그리고 김현 전 의원 그리고 민변이 이제 도움을 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나오고 이제 문재인 이제 후보죠.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의 어떤 이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영화들이 앞에서 떠들어주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뭐 말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짜고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무서운 게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내부의 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절대 대한민국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봉 예정인데요. 2012년 국정원 선거 개입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고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 자살한 광주 출신의 고 이남종 씨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뭐 영화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내용만 들어도 이렇게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두 번째 프레임 보면 이제 세월호 프레임인데요. 세월호 X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25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러닝타임만 8시간 49분짜리 영상입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뭐 세월호 음모론과 선동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같은 프레임에 인텐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텐션은 뭐 올해 봄에 이제 시사 예정인데요. 영화의 목적은 그 세월호에 대한 어떤 고의 침몰설, 뭐 세월 X가 이제 잠수함 충돌설이라면 인텐션은 이 세월호에 대한 고의 침몰설에 대한 어떤 음모론과 선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 감독이 참 재밌는 감독인데요.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100년 전쟁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판도라는 영화도 있죠. 작년 12월 7일에 개봉한 영화인데 한 450만 정도가 봤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그 CAC 엔터테인먼트는요, 2013년에 설립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든 영화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영화를 관람한 뒤에 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요, 국내 전기 생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좀 무작정 없애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영화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정부 불신과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 제작비가 155억이나 들었는데 CG에 대한 어떤 완성도라고 할까요? 컴퓨터 그래픽의 완성도가 좀 낮은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강해 때 보여줬던 모습이랄까요? 광해 때 어떤 관람 때와 전개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 프레임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지난 1월 12일 날 개봉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YTN 그리고 MBC 언론인 해직 사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해직 언론인들의 시선에서 좀 그들만의 어떤 주장만이 좀 표현되고 있어서 다큐로서의 어떤 균형감은 없습니다. 특히 이 뉴스타파의 인물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야3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언론노조와 그러니까 민노총의 언론노조와 이 야당의 어떤 방송 장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영화 한 편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치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털어주면은 영화가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털어주면 이제 정치가 그걸 이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의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다음 프레임 친노 프레임입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 이 영화도 작년 10월 26일에 개봉이 됐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치고 19만이 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원래 한 1만 5천 정도 보면 대박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독립영화의 어떤 이 매니아층이 한 2만 정도 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그것도 독립영화를 1만 5천인이 봤다 그러면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독립영화 계통에서는 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19만. 이제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고요. 영화의 목적은 노스텔지아 마케팅을 통해서 친노 세력들의 어떤 결집을 조장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반대한민국 프레임인데요. 이 딴지일보가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편의 영화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텐션이라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2012 그리고 저수지가 차례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 개봉 예정은 원래 작년에 다 개봉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 그 전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이제 소셜 펀딩으로 현재까지 20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다큐멘터리가 이제 등장할 것 같은데, 인텐션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2012라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라는 제목의 영화는요, 2012년 대선을 다루고 있는데, 2016년 중에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 중이었다가, 이제 올해 뭐 봄으로 개봉을 좀 미루었습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제 선동인데요. 이렇게 좀 무기로서의 어떤 영화, 이 무기로서의 어떤 영화가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좀 역풍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꼼수질을 하다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태 때문에 영화를 지금 개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수지란 영화인데요. 이 저수지란 영화는 주진우 기자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좀 다뤄주기를 부탁은 해봅니다.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어떤 균형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킹이라는 영화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올해 1월 18일에 개봉을 했고요. 이미 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셨는데요. 정치 검사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104억짜리 재연 드라마 같은 영화죠. 이 영화의 정치 검사들을 이 탄핵 정국에 대입해서 보면 이 검찰과 특검의 이야기를 좀 대입해서 본다면 이 영화 우파 영화로 좀 해석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사하게 내부자들 같은 영화들도요. 오늘의 지금 최근의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을 해서 좀 해석해 본다면 내부자들 충분히 또 우파 영화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작년부터 내부자들이나 곡성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파의 시선을 읽어보자. 그래서 우파 영화로 계속 우기고 있는데 더킹도 좀 그런 영화로 좀 우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심이라는 영화도 좀 비슷합니다.
2월 15일 날 개봉을 했고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운전사 살인 사건을 소재로 이 사법 권력과 검경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5심 판사였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과연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도 우파 영화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우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심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힘을 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4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배우 최민식이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역을 맡고 있는데요. 권력을 지려는 정치인들의 이 암투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정치 불신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쇼박스가 투자 백업을 맡고 있는데요. 예전에 좀 개봉했던 아수라 같은 영화와 좀 유사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심이라는 영화에다가 다른 정당을 대입하면 이 영화도 좀 우파 영화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 슬럼버라는 영화인데 이건 원래 일본 영화가 있고요. 이 일본 영화를 뭐 한국적으로 이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개봉하기도 전에 지금 배우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친일파 자손이라는 어떤 강동원, 그다음에 남동생의 어떤 군대 사건 때문에 한효주, 이 두 분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논란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굳이 이렇게 연자제를 적용시켜야 될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들은 없었는데 올해 좀 새롭게 만들어진 프레임입니다. 바로 군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5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정치인과 이제 건강을 좀 넘어서 이번에 이제 군 문제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쇼박스가 이제 투자 배급을 하고 있는데 군 비리를 좀 파헤친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이 영화가 이제 1급 비밀이라는 영화도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1급 군사 기밀을 취재하려는 열혈 기자와 이를 막으려는 군 조직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문제 프레임은 좀 새롭게 이번 연도에 좀 들어온 프레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미 프레임이 있는데요. 전수일 감독이 만드는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안부 소재의 이야기가 좀 다 떨어지고 나면 아마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산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이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 프레임인데요. 민주 프레임은 이 독재되고 민주화 구조이지만 거의 5.18을 소재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386 운동권의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1987년을 아예 시대적 배경을 하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두 편이나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목적성에 대한 확대적인 해석이랄까요? 문재인이나 아니면 안희정 등 이 386 세력의 어떤 이미지 업을 시키려는 영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영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이번 주 23일 날 개봉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영화에는 보통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당시의 기준이나 지금의 기준을 봐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보통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영화고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시대적 어떤 사건으로서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1987입니다. 아예 1987입니다. 장준환 감독이 만드는 영화인데요. 김윤석 씨나 하정우, 김태리 씨가 이제 주연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1987년을 배경으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공안 당국의 은폐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이제 386 운동권들인데요. 386 운동권들 지금 대한민국 기독권들입니다. 기독권 뭐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약자 아니면 뭐 피해자 이제 그런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되는 영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의 좀 이렇게 빅 이슈 영화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영화는 이제 5.18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태를 취재했던 독일 기자와 그와 동행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작년 6월에 촬영에 들어갔지만 외압을 우려해서,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외압을 우려해서,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외압을 우려해서 캐스팅 외엔 일체의 내용을 지금 밖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간단하죠. 마케팅 전략인데 이 마케팅 전략을 외압이라는 포장지로 좀 싸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이제 쇼박스가 투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도 제작 중입니다. 이 영화가 재밌는 건 5.18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여주인공이 김부선 씨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1980년 5월 의문사한 아빠와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국민 개그우먼 딸 희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궁금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 과연 이 배우 김부선 씨가 어떤 연기를 할지. 이게 지금 2017년에 좀 이렇게 앞으로 개봉될 영화들의 어떤 라인업들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니까 거의 한국 영화 나올 만한 영화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더라. 그것이 민족, 민중, 민주의 삼민주의 프레임이더라. 그 삼민주의 프레임 자체가 작동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반대한민국 정서를 만드는 영화들이더라. 근데 그 영화들의 성과 악이라든지 적과 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즉 이원화 이분법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적을 규명시켰는데 그 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보수 우파 아니면 뭐 기업, 정부, 뭐 법조계, 이렇게 어쩌면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적이라고 이제 규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어찌보면 지난 3월 10일 날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적과 동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합의되어야 되는데, 영화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서의 장르들을 통해서 적을 만들고 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삼민주의 프레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영화를 선택하시더라도, 이 영화를 보시더라도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 과연 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성찰하시면서 보시면 좀 쉽게 이렇게 따라가는, 뭐 이렇게 호도되는 그런 태도는, 또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노시보, 즉 부정적 영화가 아닌 플라시보 영화가 좀 필요합니다. 대선의 해인 만큼 이 정치적 도구인 선거형 기획 영화들이 대공습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 테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태풍 같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이제는 문화 안보를 생각할 때입니다. 전면전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2017년의 문화전쟁, 이번에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합의 장르의 영화가 필요하다. 플라시보 장르의 영화가 필요하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런 어떤 합의 장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합의 장르라고 하면 뭔가 진부하고 신파적이고 뭔가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서의 장르의 영화들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어떤 문화 코드, 그런 문화 코드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차세대 인재,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정의 힘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노시보 영화가 아니라 긍정과 미래의 힘을 만들어줄 플라시보 영화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플라시보 영화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